안녕하세요. 석수중학교 기술교사 홍성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에듀테크의 분류와 실제 활용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에듀테크라고 할 때 낯선 개념이라 생각하셨더라도 오늘 연수를 통해 친근하게 다가가길 바랍니다. 오늘 연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수업을 하죠. 칠판이 있고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의 수업입니다. 그리고 수업한 내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수업 중 관찰한 평가 등을 종합하여 기록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학급과 교과를 운영을 합니다. 크게 4가지로 제시하였지만 실제로는 더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이 가득하죠. 우리는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2019년입니다. 2019년 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혼란이 찾아왔죠. 2020년 초 국내에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확산을 방지하고자 비대면 수업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학교 현장의 모습이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이때 수업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영상을 편집하거나 줌을 이용하여 비대면 실시간 수업을 진행했었죠. 혹은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기도 하고 당장 수업 자체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카훅과 같은 도구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프린트물을 활용한 형성평가를 대체하기에 딱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프린트물들이 사라지고 많은 기록들이 디지털화되었습니다. 이에 다양한 행정들도 전자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였었죠. 그리고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위한 다양한 LMS 도구들이 도입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클래스룸이나 EBS 온라인 클래스 등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2022년 챗 GPT의 등장으로 교육 현장에는 인공지능이 도입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말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가 교육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등장은 학교 현장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온 뒤에도 꾸준했습니다. 말 그대로 교육의 디지털 대전환이 이루어졌죠. 교육의 혁신은 더 가속되는 느낌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도구를 모아볼까요? 에스크 에듀테크에서는 2023년과 2024년 에듀테크 마켓맵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2024년은 학교 선생님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도구들을 조사하여 발표하였는데요. 정말 그 수와 종류에 놀라게 합니다. 선생님들은 이 중에 어떤 것들을 사용해 보셨나요? 저도 다양한 장비와 프로그램들을 사용해 보았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즐겨 사용한 서비스들을 사례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 주로 사용했던 에듀테크 서비스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단발적으로 사용해 본 서비스들을 포함하면 더 다양하겠지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추려보니 이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도 크게 4가지 범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맨 아래에 있는 저작 도구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저는 캔바 그리고 미리 캔버스 투닝을 자주 사용을 했었습니다. 특히 캔바와 미리 캔버스는 비슷한 서비스여서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저작 도구들이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안내해 드렸던 요 12가지 서비스들 중에서도요, 제 수업에 정말 동반자라고 할 만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추리고 추려서 오늘은 3가지 정도만 안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다했니 다했어요입니다. 다했니 다했어요는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과제물을 관리하는 서비스들입니다. 접속하는 사이트가 2가지로 나뉘는데요. 교사는 다했니, 학생은 다했어요로 접속합니다. 다했니에 들어가 보면 학급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다양한 학급이 개설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개설된 학급에는 학생들을 추가할 수 있고요. 한 학급을 들어가 보면 왼쪽에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별 보기, 과제별 보기, 알림장,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별 보기와 과제별 보기를 자주 이용합니다. 먼저 과제별 보기를 들어가 보면 학생들에게 배부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이 내용들도 제가 실제로 학생들에게 배부한 과제들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한 학기 동안 그리고 1년 동안 어떤 과제를 배부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의 과제를 선택해서 들어가 보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생별 제출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미제출 학생은 노란색, 제출하고 검토를 기다리는 학생은 빨간색, 검토를 마친 학생은 회색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현황판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학생들이 제출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안 하고 딴짓하는 학생들을 챙기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화면을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학생들이 제출했는지를 꾸준하게 확인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제출한 학생을 선택하면 피드백을 남길 수 있습니다. 피드백과 함께 학생의 수행 정도에 따라 보상을 남길 수 있는데요. 쿠키의 개수를 1개에서 최대 3개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쿠키의 개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어떤 보상을 주겠다라고 장담한 적은 없지만서도 이러한 보상은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학습 참여에 많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별 보기입니다. 학생별 보기에 들어가면 이렇게 각 반의 학생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 이름 아래에는 그동안 과제를 통해 모은 쿠키의 개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학생별 보기가 빛을 발하는 때는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입니다. 다인리에서는 과제별로 학생들을 모아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학생별로 모아진 과제를 한 번에 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도 한 학생 한번 선택해 볼까요? 그러면 이 학생이 그동안 했던 과제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 과제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학생의 과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명드렸었던 과제별 피드백 기억나시죠? 이 피드백도 한 번에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쓰곤 합니다. 그래서 과제 화면, 학생 화면, 과제 화면, 학생 화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학생의 전체 한 학기 과제물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학생들의 과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다했니 서비스 같은 경우는요, 기존에 있는 다양한 과제 관리 서비스들에 비해서요, 학생들의 로그인이 굉장히 간편하고요. 한번 로그인 해두면은 한 학기 그리고 1년 내내 로그인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제가 자주 활용하고 있는 클래스 1, 2, 3입니다.
클래스 1, 2, 3은 학급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합니다. 앞선 다인리처럼 각 교실을 개설하고 밤마다 학생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1, 2, 3의 대표적인 기능은 자리 배치입니다. 자리 배치 수정을 클릭해보면 각 모둠별 인원 배정, 그리고 1열로 할지, 2열로 할지, 3열로 할지 등 배치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둠의 위치를 옮긴 등 교실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래 자리 자동 변경 버튼을 누르면 자리를 자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자리를 변경해주는 도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클래스 1, 2, 3은요, 굉장히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리를 바꾸는 방식이 1대1 맞교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한 번에 결과를 쫙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쌍씩 바뀌는 것을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굉장히 투명한 자리 배치를 자랑합니다. 저는 몇 번 자리를 바꿀지 이거를 미리 학생들이랑 약속으로 정해두는 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한 번 더 바꾸자고 자꾸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약속을 해두면 이거를 우리가 약속을 해두었다라고 딱 끝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자리 배치가 우리 교실에서만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업 중에 다른 교과 내용에서도 굉장히 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둠을 짜야 할 때도 학생들이 항상 추첨의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의 모둠 배치에 있어서 학생들의 성취도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학생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끌 때는 랜덤으로 무작위 추첨도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작위로 할 때는 클래스 1, 2, 3의 자리 배치 서비스가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특히 일자로 나열해서 학생들에게 릴레이식으로 미션을 시킬 때도, 그리고 학생들의 모둠이 4명, 5명 혹은 이질적인 멤버가 생길 때에도 제가 수동으로 배치할 수 있는 등 클래스 1, 2, 3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리 배치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미리 안내를 해주면 모둠 배치에 있었을 때 무작위로 하더라도 실제로 화면으로 계속 보니까 학생들이 크게 불만 없이 참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클래스 1, 2, 3에서도요, 이전에 있었던 다헨리처럼 점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는 으쓱, 머쓱 카드라고 부르는데요. 카드를 부여하는 장면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누군가는 되게 유치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저는 학생들이랑 실제로 해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이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반응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유치한 장면 연출을 더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행히 외에도 점수를 부여할 때가 항상 많더라고요. 평소에 칭찬을 할 때나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나 이렇게 점수를 부여할 때가 다행리에 있었던 과제 용도 외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모든 점수는 클래스 1, 2, 3에서 종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1, 2, 3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또 이 행운의 뽑기입니다. 기존에는 뽑기를 할 때 정말 뽑을 때마다 이 공정성, 그리고 항상 음모론까지 여간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누군가를 좀 정해놓고 뽑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불평을 항상 드러내곤 했었는데요. 클래스 1, 2, 3에서는요, 화면으로 바로 추첨을 하면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학생들이 불만 없이 추첨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면 상단에 있는 숫자 보이시나요? 지금은 30에 30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숫자는요,
뽑기를 진행하고 아직 뽑히지 않은 학생의 수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 숫자가 0이 될 때까지 뽑힌 횟수를 계속 세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이전에 뽑혔던 학생이 전체 학생이 뽑히기 전에 또 뽑히게 되는 그 중복 추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중복 추첨이 방지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용했는데요. 학생들이 지난 시간에 뽑혔던 학생이 그 다음 시간에 또 뽑히게 되면 굉장히 불평을 하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방지해주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이외에도 모둠을 추첨하거나 룰렛, 사다리 타기 등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첨을 하게 된 이후에는요, 바로 으스카드를 부여하는 장면까지 이어져서 학생들의 추첨 이후에 보상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외에도요, 클래스 1, 2, 3에서는요, 타이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타이머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시간을 표시하는 색깔이 점점 붉은색이 모래시계처럼 차오릅니다. 그거 보면서 학생들이 전체 시간 대비 얼마나 흘렀는지 대략적인 비율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집중벨입니다. 옛날에는 저희 학교에 있었을 때 그 황색의 종이 있었죠. 이것을 우리 디지털화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의 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었던 종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종종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닭 울음소리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특해서 학생들도 한 번에 시선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만약에 학교에서 이 닭 울음소리가 들린다면 누군가가 클래스 1, 2, 3을 쓰고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그리고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인 리틀리입니다. 이 리틀리는 웹사이트를 하나로 묶어주는 사이트를 제작하고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말만 들어서는 이게 조금 헷갈릴 텐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업 중에 특정 사이트에 접속시키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요즘에는 구글 설문지 접속을 할 때도 많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을 이용해서 특정 서비스로 그리고 특정 홈페이지로 접속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때 우리가 QR코드를 굉장히 자주 사용을 합니다. 혹은 단축 주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QR코드로 접속을 한번 해본다고 가정해 볼까요? 지금 연수 듣는 선생님들도 한번 앞에 있는 QR코드를 접속해 보시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쯤 학생들이 막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혹은 휴대폰을 들거나 태블릿을 들어서 화면을 가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 화면이 빛에 반사되어서 QR코드에 접속이 잘 안 된다고 찾아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험 아마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QR코드를 다시 인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각 모둠별로 QR코드를 나눠주고요. 다시 끝나면 수거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면 다시 우리가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문제도 만들게 됩니다. 리틀리를 사용하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시 이 사이트에 QR코드를 통해서 한번 접속해 보시겠어요? QR코드를 찍으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들을 묶어놓은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되는데요. 보면은 하나하나의 버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단순한 사이트입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버튼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나는 저런 사이트를 못 만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리틀리는 굉장히 손쉽게 사이트를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리틀리에 회원가입을 하시면요, 아무것도 없는 빈 화면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하단에 있는 블록 추가하기를 눌러보시면 다양한 블록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부터 이미지, 동영상, 그리고 문구까지 다양한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나만의 사이트를 블록의 형태를 쌓아 올리듯이 손쉽게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틀리의 가장 큰 장점은 사이트의 이후의 관리도 굉장히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각 블록을 이렇게 켜고 끄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수업을 할 때는 1반에 필요한 사이트, 2반에게 필요한 사이트, 3반에게 필요한 사이트를 다 나누어 놨다면 일반 수업일 때는 나머지 2반, 3반에 필요한 사이트를 끄는 것으로 다른 학생들이 불필요한 사이트로 접속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수업에 필요한 사이트만 따로 추려내는 것이, 그리고 삭제하는 것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구축해둔 사이트들, 학생들이 다시 이 사이트를 QR코드로 접속한다면은 너무나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리틀리 사이트를 구축을 해 두고 나면요, 학생들이 함께 사용하는 이 태블릿 홈 화면에 바로가기로 추가를 해 둡니다. 이렇게 바로가기로 추가해 두면은요, 학생들이 언제든 1년 내내 편리하게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틀리 화면 상단에 보면은 이미지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홈 화면에 바로가기로 추가했었을 때 바로가기 아이콘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학교의 교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표를 이용하면 바탕화면에 개인적인 아이콘이 아니라 학교의 공식적인 아이콘처럼 보여서 학생들이 접속할 때도 훨씬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평소에 쉽게 이용했었던 서비스들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챗 GPT의 등장 이후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활발하게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활용했었던 다양한 서비스들 외에도 인공지능 덕분에 굉장히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용해 본 것 중 추천드리는 것들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서비스들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챗 GPT입니다. 챗 GPT 같은 경우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문서와 같이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에 있는 매직 미디어는 캔바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이미지 생성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요, 수노입니다. 수노는 최근에 선생님들 사이에서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로 음악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 DID 같은 경우는요, 영상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서비스가 우리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 GPT입니다. 챗 GPT를 이용을 하면은요, 텍스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학생들에게는요, 자료를 조사하는 것을 챗 GPT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이것을 학생들과 함께 역할극을 할 때 종종 사용을 합니다. 이 역할극은요, 학생들이 기존에 인터뷰하는 수업을 종종 진행을 했었을 때 자료를 찾고 이것을 다시 인터뷰의 형식으로 자료를 다시 재구성하는 과정을 아예 챗 GPT에게 인터뷰하는 대상으로 역할을 부여시키면 인터뷰의 형식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인터뷰를 진행할 때 기존의 자료를 인터뷰의 형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물을 만들 때가 있는데요. 챗 GPT는 애초에 인터뷰의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료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인터뷰의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어서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캔바입니다.
기존에 많은 선생님들이 캔바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서 그 활용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특히 매직 미디어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손쉽게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수업 중에 그림 그려보는 수업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셨을 겁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특정 카드를 만드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학생들에게 자, 카드에 들어갈 그림을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항상 사람들을 머리만 그리거나 대충 그리는 경우, 혹은 아예 잘 못 그려서 그리기를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매직 미디어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손쉽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인공지능에게 나는 풀밭을 뛰어다니고 있는 멍멍이를 그려줘, 강아지를 그려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직접 손으로 그릴 때에 비해 굉장히 수준 있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카드 그리기, 그리고 과목에 따라서 디지털 시화 그리기, 혹은 안전 포스터 만들기와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노입니다. 수노는 음성을 만들어주는 것에 더해서 음악까지 만들어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클로바 더빙과 같이 텍스트를, 문자를 입력하면 그것을 음성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도 있었지만요. 수노는 아예 멜로디까지 생성해주는 점에 있어서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기존의 다른 음악을 만들어주는 서비스와 다르게 가사를 직접 입력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차별점인데요. 그러다 보니 교과 내용을 담은 노래를 만드는 수업에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대해서는요, 특정 선생님이 암기해야 할 부분을 노래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심정을 담은 노래 만들기와 같이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ID는 내 음성에 맞추어서 입모양을 움직여주는 아바타 영상을 생성해 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DID를 이용해서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발표하는 영상을 만드는 수업에 활용을 했었는데요. 특히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그럴 때 DID를 이용을 해서 다른 가상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니 학생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기존의 수업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혹은 학생들의 부족했던, 그리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던 부분을 굉장히 손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림 그리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요즘에는 그림 그려주는 인공지능이 있어서 수업 중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에 있어서 자신감을 저 역시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학생들과 수노를 이용한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청소년기의 이해라는 단원이었습니다. 그때 수노를 이용해서 청소년기에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만들어 보자 라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학생들이 그 경험에서 느껴졌던 감정을 노래의 장르, 빠르기, 그리고 어떤 악기를 쓰면 좋은지, 심지어는 남성, 여성의 노래를 지정하면서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노래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제출한 음악을 서로 공유해서 들어볼 때 학생들이 정말 본인의 산출물을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했을까? 라는 그런 수업이었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일 어려웠던 것들이 학생들의 참여도 참여지만 그것을 공유할 때 발표시키기가 참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이 수노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몇 번의 수정을 거치면은 본인이 원하는 형태로 손쉽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즐겁게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의 산출물을 다른 친구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랑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수노를 활용했었던 수업이 굉장히 좀 인상이 깊은 편이었는데요.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던 수업이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런 서비스 외에도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에듀테크 서비스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수를 듣고 계시는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기능이 도입이 되거나 아예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에듀테크가 굉장히 새롭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업을 도와주는 수업의 동반자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동반자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었던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서비스들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실패를 경험해 보시더라도 전혀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경험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베스킨라빈스의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하는데요. 매달 새로운 맛이 나오죠. 근데 저는 이 새로운 맛이 나올 때마다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항상 맛보고는 합니다. 새로운 맛을 먹기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또 늘 찾게 되는 좋아하는 맛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에듀테크도 새로운 서비스들이 항상 등장하지만 저는 항상 가벼운 마음으로 또 시도를 해보곤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내 수업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라는 서비스들도 있고요. 혹은 이거는 조금 쓰기 어려울 것 같아 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서 인공지능 서비스들은 연령 제한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선생님들도 이러한 조건들이 복잡하긴 하지만 내 수업에 잘 맞는 서비스들을 찾아내는 즐거움을 느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찾아내는 즐거움과 함께 내 수업을 더 발전시키는 즐거움으로 연결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다 했니? 다 했어요. 그리고 클래스 1, 2, 3, 그리고 리틀리, 그 외에도 다양한 인공지능 서비스들 안내해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의 수업이 보다 더 즐겁고 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